드디어 최초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LH공사는 지난 1월 27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그리고 남양주 별내 A1-1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논의되던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큰 틀이 잡혀지고 이제 그 구체적 모집 사항들이 발표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바로TV는 이미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안내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 안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반영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특징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암만 해도 이번 발표된 과천과 남양주 별내지역 모집 공고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보다 많은 노력과 정성이 비어있는 게 보입니다. 우선 당장 안내 팜플렛부터 한층 고급지고 멋있어졌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그 정책들이 내용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통합해서 중위소득 150%까지 입주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보다 폭넓게 무주택 서민들도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같은 공급주택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화해서 조정했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덜 내고 조금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조금 더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셋째, 가구 원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달리 설정해가지고 식구가 많은 가구에겐 보다 넓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연장해서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선 공급 신청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세부 사항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아래 안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이곳의 입주자 모집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 위치, 지리적 조건을 볼까요?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2월 지식정보타운 지구내 S10블록 이렇게 됩니다. 지하철 4호선 안양 인덕원역에서 과천 방향으로 600m 거리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인덕원역 하면 상당한 번화가 이고 교통 중심지다 하는 것은 대체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인덕원에서 과천시청 넘어가는 길은 널찍한 도로이지만 한적한 숲사이 길입니다. 그리고 건설단지 주변은 온통 자연 녹지입니다.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에 우수한 자연경관이 함께하고 있고 조금 떨어져서는 백운호수와 서울대공원, 과천식물원 이런 등등의 빼어난 자연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인근에 초중등학교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거고 지하철 4호선과 서울 강남까지 쭉 이어지는 널찍한 국도가 있고 주변에는 과천 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뛰어난 서울 강남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으로 전혀 손색 없는 요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이 날짜는 입주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다음 셋째,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형별 공급 호수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공급 호수는 6개동의 605가구입니다. 이 중에 우선 공급이 333가구이고 일반 공급이 217가구, 주거 약자형 50가구 이렇게 되고 56A타입의 5가구가 추가되는데 이것들은 입주 개시 전에 별도 공고를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 형별로 보면 전용 18타입, 26타입, 36타입, 46타입, 56타입이고 26A1타입과 36A1타입은 주거약자형으로 공급됩니다. 이번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 원수에 따라서 공급 가능 전용 면적이 설정되었습니다. 즉 1인 가구는 18타입에서 36타입까지이고 2인 가구는 26타입에서 46타입까지 공급됩니다. 3인 가구는 36타입에서 56타입까지, 4인 이상 가구는 46타입에서 56타입까지 이렇게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좀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중증 장애인 가구 경우는 1인 가구가 18타입에서 46타입까지로 완화됐습니다. 다음 입주 자격 구분별로 배정 호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우선 공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공급의 물량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5 가구 중에서 우선 공급의 물량이 333가구 이렇게 배치되었습니다. 청년이 58가구, 고령자가 53가구, 기초생활급여수급자가 48가구 이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급주택과 그리고 뒤에 나올 주거약자형 주택 이 경우는 가점제 방식을 적용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반면에 일반 공급주택의 경우는 신청자 간의 경쟁이 있을 때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다양한 무주택 서민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우선 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주택형의 일반 공급 신청자라도 자동 신청이 돼서 접수번호가 2개 부여됩니다. 그만큼 당첨 확률이 커지는 거죠.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이 일반 공급으로 합류하니까 일반 공급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급 신청자들에겐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다음 주거약자형 주택 공급과 일반 공급도 보겠습니다. 총 605 가구 중에서 267가구가 배치되는데 주거약자형 주택이 50가구, 일반 공급액 217가구 이렇게 됩니다. 주거약자형은 26A 1타입, 36A 1타입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일반 공급은 청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일반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청년과 고령자는 36타입까지 소형 중심입니다. 다음 임대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이렇게 긴 이름의 좌표를 사용했습니다만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단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입니다.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단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까지 완화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190%까지 완화되는데 이 소득 요건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번 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올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간을 확인해 보시고 그 정확한 기준 금액도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일렬로 세워놨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 건데 예컨대 1구간은 하위 30%에 해당되고 2구간은 하위 50%, 3구간은 70%, 4구간은 100% 쭉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4구간의 경우라면 1인 가구는 194만 4,812원까지이고 2인 가구는 326만 85원입니다. 3인 가구는 419만 4,701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공급 신청자는 4구간까지이고 단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반면에 일반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완화되었고 1인 가구는 170%까지, 2인 가구는 160%까지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180% 또는 190%까지 완화돼서 한결 다양한 무주택 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통합 공공임대는 같은 아파트, 같은 공급형이라 해도 입주자 소득에 따라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집에 살아도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부담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시중 시세의 30%에서 90% 이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전환제도가 있어서 월 임대료를 좀 더 내는 대신에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전환이율은 연 2.5%입니다. 거꾸로 보증금을 더 내는 대신 월 임대료를 절약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구간별 임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별 임대 조건은 각 공급 면적별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선 18A 타입의 구간별 임대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주택이라 해도 1구간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1,840만 원대이고 월 임대료는 10만 원대입니다. 반면에 2구간은 보증금이 2,100만 원대, 월 임대료는 11만 원대, 3구간은 보증금이 2,600만 원대, 월 임대료는 14만 6천 원입니다. 이렇게 구간이 높아질수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커집니다. 도표 오른쪽에는 전환제도를 통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조정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검토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하 화면에 26 타입, 36 타입, 46 타입, 56 타입 이 각각의 도표들도 올려놨으니까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봐주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은 스마트폰으로들 많이 보실 텐데요. 화면이 작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바로TV는 네이버 카페 바로TV에다가 이번 모집 공고문과 안내 카탈로그 이런 자료들을 올려서 아래 설명란에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 공고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사례인 만치 기존 공공임대주택 모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적으로 시청하셔서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일정과 신청 방법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와 같이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현장 접수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 신청을 먼저 접수받고 그 직후에 일반 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의 우선 공급은 2월 15일과 2월 16일 이틀간 각기 24시간 받습니다. 현장 접수도 날짜는 마찬가지이지만 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 일반 공급과 주거약자 공급은 2월 17일, 18일 이틀간이고 역시 24시간 접수합니다. 현장 접수도 똑같은 날짜이지만 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인터넷 신청자 서류 제출 대상자는 3월 3일 발표가 되고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현장 접수의 경우는 심사 서류들을 신청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입주 자격을 볼까요? 모집 공고일 이번에는 1월 27일이죠. 이날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자산기준, 소득기준, 기타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대 원수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이 불가한데요. 다만 그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화면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구성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청자가 있겠죠.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도 있는데 단 배우자의 경우는 신청자와 별거랄지라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취급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니 직계비속이니 이런 약간 복잡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직계존속이란 신청자 자신의 직계 윗사람들,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 직계비속이란 신청자의 직계 아랫사람들, 즉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해당됩니다. 이분들이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다음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보겠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은 개별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단 청년 계층의 소득기준과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해서만 검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며칠 전 발표된 과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한 부분들도 적잖은데 궁금사항들은 댓글을 주시면 가급적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본 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공고문과 관련 자료들을 링크 걸어 올려놨습니다. 클릭하셔서 자료를 다운받아 살펴보시면 한결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바로TV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